네, 본 강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강의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중 소각시설에서의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최적 운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옥신이란 그림에서와 같이 방향적인 벤젠 고리에 염소가 결합된 형태로 가운데 고리에 산소 원자 2개가 포함되어 있으면 다이옥신계 화합물이고 산소 원자 하나가 포함되어 있으면 필환계 화합물입니다. 또한 염소의 취한위치 및 개수에 따라 이성체가 생성되며 이성체의 개수는 다이옥신 화합물이 75개이며 필환계 화합물이 135개입니다. 소각시설의 법적 배출 기준은 2378 다이옥신계류입니다. 네, 국내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 기준을 살펴보면 소각 용량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당 4톤 이상일 경우에는 0.1, 시간당 처리 능력이 4톤 미만 2톤 이상인 경우에는 1, 시간당 처리 능력이 2톤 미만 25kg 이상인 경우에는 5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폐기물의 소각시설은 시간당 2톤 이상의 경우 0.1 나노그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소각 선진국의 배출오염 기준을 살펴보면 국내 기준이 더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기존 소각시설의 운영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로 폐기물 성상 및 발열량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활 폐기물은 정부정책 변화, 산업의 고도화, 생활 양식 변화 등으로 최초 설계 시보다 발열량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다양한 배출원에서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하고 폐플라스틱 반입량 증가로 인한 고발열량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소각시설은 연소 및 가동 효율이 저하되고 설비 트러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소각시설의 연소 및 가동 효율 저하에 대한 일반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각 노출 온도가 1000도씨 이상으로 유지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일러 부식, 클링커 생성, 화격자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높은 발열량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후단 방지 시설의 여과증기는 입구 온도 및 탈진 주기 관리 상태가 영하지 못하면 여과포 수명 단축으로 인한 환경 오염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운영 빅데이터 관리에 대한 매뉴얼 부재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소각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운전원이 종합조정실에서 1시간 단위로 수기의 일보를 작성하고 현장의 설비는 1, 3회 정도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각시설 종합조정실에는 초당 운영 데이터가 자동으로 축적되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3개월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축적된 데이터는 삭제되고 있습니다. 운영 데이터의 부재 원인을 살펴보면 에너지 회수 효율 및 설비의 어떤 생애주기 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경영자, 관리자, 운전원에 대한 소통의 필요성 부족, 다양한 폐기물 및 성상에 대한 효율적인 운전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예측 부족 등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 빅데이터의 통합관리 및 설비의 잔존 가치를 높이는 생애주기 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매뉴얼 부족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소각시설에서의 우수연소 조건인 3T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에서와 같이 최종 연소를 위한 연소 실내 우수 조건은 900도C 이상의 온도 유지, 50m/s 이상의 난류 형성, 2초 이상의 체류 시간이 유지되어야 우수 연소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연소 실내의 우수 연소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그림에서와 보는 것 같이 재순환 영역이 형성되어 산소 공급 부족, 국부가열 등으로 인한 연소 효율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두 번째로 연소 실내의 우수연소 조건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연소는 연소 공기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종 연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T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연소 실내 불완전 연소 및 국불과열 등으로 인해 2차 연소 공기 노즐이 클링커 등으로 막혀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소 공기 공급량 부족으로 2차 연소 공기를 통한 제트기류 형성이 되지 않아 최종 연소 조건인 3T 형성이 어렵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2차 연소 공기 자동 조절 장치 등의 설비 개선을 통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리트 기류를 형성하고 연소실 측벽에서 폭발 연소가 이루어져 우수 연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연소실 내 다이옥신 배출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연소실 내 온도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다이옥신 배출량과 소각 내는 온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700도씨에서 800도씨와 1000도씨 이상 구간에서 급격하게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연소실 내 우수연소 조건인 3T 상태 유지 부족으로 인한 불완전 연소 등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850도에서 950도 구간에서는 다이옥신 배출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최적 연소 조건인 3T 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소실 내 산소 농도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다이옥신 배출량과 소각론의 산소 농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산소 농도가 3%에서 6%와 10% 이상 구간에서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연소실 내 우수연소 조건 중 2차 연소 공기 양 부족으로 인한 난류가 형성되지 않아 발생된 불완전 연소 등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6%에서 9% 구간에서는 다이옥신 배출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론의 최적 연소 조건인 3T 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소실 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다이옥신 배출량과 소각론의 일산화탄소의 상관관계를 보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40ppm 이상 구간에서는 급격히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연소실 내 우수연소 조건인 3T 상태 유지 부족으로 인한 불완전 연소 등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에서의 다이옥신 생성 원인 및 측정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PVC 계통 폐기물 연소 시 생성되는 부분과 두 번째로 다이옥신의 제합성, 세 번째 보일러 및 덕트 등의 정비 미흡, 네 번째 방건식 세전탑 및 백필터의 노후화, 다섯 번째 습식 세정탑의 폐수 순환에 의한 농축 및 설비 노후화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측정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게 되면 소각시설에서 다이옥신 중 2378 다이옥신이 배출 기준으로 입자상 다이옥신이 가스상 다이옥신보다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라뉴의 경우에는 입자상 다이옥신보다 가스상 다이옥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각시설에서의 운전 상태가 다이옥신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 두 번 측정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소각시설 운전 상태는 소각로 출고 온도, 소각량, 여가 집진기 운전 온도 등이 대체로 양호한 상태로 운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이옥신 배출 농도도 양호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 4월 4일 1호기 운전 상태를 보면 여가 집진기 입고 온도가 200도C로 유지되고 있어 다른 측정일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연소실에서 배출되는 것보다 제합성 구간에서 제합성량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후반기 소각시설의 운전 상태의 특이점은 2008년 8월 27일 2호기의 소각로 출고 온도가 1060도로 유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각시설 연소로에서 1000도씨 이상 유지 시 다이옥신 배출 농도가 높게 배출되는 경향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각량이 감소되고 출고 온도도 1000도씨 이상이며 여가 집진기의 인고 온도도 높아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운전 상태로 판단됩니다. 10월 24일의 측정 기준으로 다이옥신 배출 농도가 약 7배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전 상태가 다이옥신 배출 농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연소실 출고 온도와 여가 집진기 입고 온도와의 다이옥신 배출 농도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50도에서 1000도씨 구간에서 감소되고 1000도씨 이상에서는 급격히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가 집진기 입고 온도 또한 150도에서 180도에서 감소되고 200도씨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렸던 다이옥신 증가 원인인 소각로 출고 온도와
여가 집진기 입고 온도와의 일반적인 현상과 일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소각시설에서의 다육신 저감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폐기물 성상 및 발열량 변화에 따른 운전 방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소각시설의 주요 설계 인자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분 및 발열량, 열부하 및 화상부하율, 공기비 설계 상수값입니다. 그러나 소각시설 설치 후 실제 운전 시에는 최초 설계 기준으로 설정되었던 설계 인자와 다른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어 운전 조절 값이 달라져야 합니다. 즉 폐기물 발열량 증가 및 감소 시에는 운전 모드를 다르게 운전해야 하고 최초 설계 값에 대한 성능 진단 및 매뉴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 연소 실내 우수연소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특성상 다양한 성상과 불균일한 발열량으로 인해 최초 설계 기준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운전원의 운전 어려움으로 연결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원의 업무 피로도를 줄여주고 우수연소 조건을 충족 가능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연소실 측벽에 설치되는 2차 연소 공급 노즐의 공급 유속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으로 구조는 각각의 연소 공기 덕트에 밸브를 설치하여 메인 송풍기에서 연소 공기량이 감소하여도 공급되는 노즐 끝단의 유속은 50m/s 이상의 제트기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 연소실 내 난류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는 장치입니다. 설치 후 운전 시에는 연소실 출고 온도와 자동으로 연소 공급량이 조절될 수 있도록 설계 구성되어 운전원의 운전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24시간 교대적으로 운전되는 소각시설의 특성상 이런 시스템의 보조적 운영은 운전원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다이옥신 발생 저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세 번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사용 중인 배기가스 순환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발열량이 높고 전처리를 통해 균질화된 고형연료의 소각발전 시스템에 적용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구조는 유인송풍기를 거쳐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약 40%를 연소실 하부로 재순환하여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특이한 점은 외부 신선한 공기와 배기가스를 자동으로 혼합할 수 있는 믹싱박스를 운영한다는 점인데요. 이 믹싱박스를 통해 고발열량의 폐기물의 연소에 따른 연소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건조단에서는 산소 농도를 8%에서 10%, 연소단에서는 산소 농도를 11%에서 12%, 후 연소단에서는 산소 농도를 17% 이상으로 조절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연소 실내 우수연소 조건은 유지가 가능하고 다이옥신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설비는 대형 및 고형 연료 발전 시설에 특화된 시스템이라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앞서 설명드린 소각 선진국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배기가스 순환 시스템의 설계 화면입니다. 네, 다음으로 ICT 기반의 스마트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각시설에서의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방법은 설비 개선과 운전 방법 개선 등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운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운전 방법 효율화로 다이옥신 저감 및 안정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소각시설 내 일일 100만 개 이상의 운영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초 설계값, 실측값, 실제 운영값 기반으로 비교하여 설비의 성능 진단 및 운전원의 최종 운전 조건을 도출하여 소각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림에서와 같이 분석된 데이터는 운전원에게 실시간 피드백되어 운전 효율화를 향상시키고 그 결과를 지역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다육신 미측정 시에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ICT 기반의 스마트 운영 프로그램의 웹 화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웹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모든 소각시설을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는 터미널 플랫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ICT 기반의 스마트 운영 프로그램은 소각시설에 대한 토탈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네, 특히 투명한 운영정보 공개로 지역 주민과의 신뢰 구축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을 혐오시설에서 친환경 시설로의 인식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ICT 기반의 스마트 운영 프로그램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은 기존 소각발전 시설의 운영 문제점과 스마트 운영 프로그램의 구성 등으로 약 8분 정도 재생됩니다. 소각발전 플랜트는 폐기물을 연료하는 공정과 소각 발전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연료화 공정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 분리, 파쇄, 건조 등의 과정으로 연료화하여 소각 공정으로 보내면, 소각 발전 공정에서는 고온 소각 시 발생하는 폐열로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하고 남는 열은 인근 산업단지 및 주택에 공급하며, 지붕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각발전 플랜트는 폐기물 자원을 회수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최적화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에 있어 최적화된 운영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소각발전 플랜트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 정책 변화, 생활양식 향상, 산업 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폐기물 성상 및 발열량입니다. 한국의 사례를 보면 폐기물 발열량의 증가는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과 비슷하게 상승되어 왔으며 1990년대 800kcal에서 2013년에는 3000kcal로 3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최초 설계 폐기물 발열량 값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최적 연소를 위한 운전 조건 변화로 운전원의 대응 능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한 불안전 연소는 클링커 생성, 내화물 침식, 화격자 손상, 보일러 부식 등으로 연소 및 가동 효율을 저하시키고 에너지 생산 효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각발전 플랜트의 사용 기간은 3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폐기물의 성상 및 발열량 변화, 운전원의 운전 미숙, 설비 관리 문제 등은 플랜트의 수명을 감소시키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NEC파워에서는 소각발전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ICT 기반의 최적화된 솔루션인 EP라심을 개발하였습니다. ICT 기반으로 최적화된 EP라심 솔루션의 구성 요소는 최초 운전원이 폐기물 투입량, 연소 공기 공급량, 화격자 속도 등의 운전 조절 값을 PLC에 입력하면 현장 설비 센서에 의해 운영 데이터가 MMI에 저장됩니다. MMI에 저장된 운영 데이터는 클라우드 기반의 EP라심 서버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전송된 운영 데이터는 EP라심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 분석되며 NEC파워에서 개발한 NEC ACC에서 자동 운전 제어를 실현합니다. 또한 현장 점검 시 각각의 현장 설비에 설치된 전자 태그를 통해 점검 데이터를 EP라심 서버로 전송하여 생애주기관리 설비 이력 카드에 실시간 기록됩니다. EP라심은 운전원, 관리자, 컨설턴트 등이 실시간으로 운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스마트워크를 실현할 수 있는 ICT 그린 솔루션입니다. NEC파워가 개발한 EP라심은 EP라심 디아그노시스, EP라심 오퍼레이션, EP라심 NEC ACC, EP라심 PLM, EP라심 리포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 네트워크가 가능합니다. EP라심 서버에 소각 발전 시스템 설계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폐기물 성상 및 발열량에 따른 설계값을 입력하면 소각 발전 시스템의 용량 및 성능을 자동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피라짐 디아그노시스는 소각발전 시스템에 대한 연소 효율 성능 및 설비 관리 진단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100만 개 이상의 운영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하거나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피라짐 서버의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소각 용량 및 환경 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설계 기준값, 실제 측정값, 실제 운영값을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피라짐 오퍼레이션은 운전원의 운전 효율 진단 및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설계 운전값, 목표 운전값, 실제 운전값을 실시간으로 평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투입량, 폐기물 공급 주기, 화격자 이송 속도, 연소 공기 공급량 등 운전원의 운전 조절값에 대하여 운전원 개인별로 진단 및 운전 방법에 대하여 실시간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연소 효율 증대 및 효율적인 설비 관리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피라짐 NEC ACC는 자동 운전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NEC 파워에서 개발한 2차 연소 공기 유속 자동 제어 장치는 연소실 내로 공급되는 유속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활용하여 이피라짐에서 실시간으로 분석된 빅데이터로 인공지능 기반의 연소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각 발전 플랜트를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피라짐 PLM은 전자태그를 이용한 설비 이력 생애주기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피라짐 서버에 각각의 설비의 생애주기 이력 카드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고 현장 설비에 설치된 전자태그를 활용하여 점검 데이터를 휴대용 단말기에 입력하면 각각의 설비 이력 카드에 자동 저장됩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설비 트러블의 원인, 설비 보수 내역, 예방 정비 및 소모품 관리 등 설비가 폐기될 때까지 생애 주기 관리 기법으로 분석되며 설계 및 보수 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피라짐 리포팅은 실시간으로 보고서 작성과 출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연소 효율 진단, 설비 진단, 설비 생애 주기 관리, 운전원 운전 형태 분석, 경제성 분석, 온실가스 관리 등 다양한 항목 등을 실시간으로 리포팅할 수 있으며 운전원, 관리자, 컨설턴트 등과 공유하여 스마트워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NEC 파워의 이피라짐 적용 시에는 다양한 기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첫째, 연소 효율 증대로 인한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온실가스 저감. 둘째, 최적화된 설비 관리로 인한 설비 잔존 가치 증대. 셋째, 운전원의 전문성 강화로 인한 인건비 절감. 넷째, 5% 이상의 원가 절감으로 인한 에코 매니지먼트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NEC 파워 웨이스트 투 에너지 시스템은 혼합 폐기물 처리에 대한 폐기물 연료화 및 소각 발전 플랜트에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발전량 증대를 위해 스위스 SFA사의 고효율 순행 화격자 연소 시스템을 적용하고 고품질의 폐기물 연료 생산과 효율적인 소각 발전 시스템의 통합 운영을 위해 NEC 파워의 이피라짐을 적용하였습니다. NEC 파워 이피라짐은 대한민국에서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해외 25개국에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NEC 파워는 폐기물 자원화 및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한 기술 개발과 친환경 순환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영상 시청을 잘 하셨나요? 이제 소각시설은 폐기물 자원의 에너지화 시설로 변모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운영 기술 적용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네, 다섯 번째, 소각 공정별 다이옥신 제어 방법에 대한 정리입니다. 앞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소각시설의 최종 연소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입 폐기물의 균질화 작업이 우선됩니다. 폐기물 피트 내에서 크레인 운전원이 크레인을 통해 균질화 작업을 수시로 진행하여야 됩니다. 연소실에서 운수연소 조건이 가능한 운전 방법으로 운전하며 출고 온도는 900도씨에서 1000도씨 이내로 유지하고 보일러 출구에서는 다이옥신 제합성 방지를 위해 250도 이내로 급냉 가능하여야 하며 품질 좋은 활성탄을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투입하여야 합니다. 여가 집진기 온도는 입고 온도 150도에서 180도 구간으로 유지해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운전 방법을 꾸준히 유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ICT 기반의 스마트 운영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각 전 공정에서 단계별 다이옥신 제어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총 6단계에 대해 다시 정리드리면 1단계는 폐기물 균주라입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단계, 2차 연소실 내 우수연소 조건의 충족입니다. 이 또한 다이옥신 저감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만큼 운전원의 운전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3단계, 운전원 경험에 의존한 운전원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동영상 시청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는 소각시설에도 IT 기술의 접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단계와 5단계는 다이옥신 특성상 연소실에서 분해돼도 300도씨 부근에서 재합성되기 때문에 보일러에서의 급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기적인 먼지 탈진 관리로 250도씨 이하의 운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6단계로 다이옥신 저감의 가장 효과적인 활성탄 분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품질 좋은 다이옥신을 균질하게 투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운전 방법입니다. 이제 준비한 자료 설명은 마쳤습니다. 두서없이 진행된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은 지자체 소각시설의 운전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